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서연 씨, 나도 모르겠어요. 당신만 보면 가슴이. 우리는 환자와 간병인이에요. 이 관계를 넘어서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화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나눈 위험한 고백입니다. 52살 호라비 도윤과 43살 간병인 서연. 병원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시작된 이들의 만남은 금지된 감정으로 번져갔습니다. 환자와 간병인이라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두고 벌어진 이들의 이야기.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년의 외로움과 상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해안가 작은 도시의 재활병원 502호. 이른 오후의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하얀 침대보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2살의 나이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을 다친 뒤로 벌써 일주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지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외동딸 지우가 급히 들어왔다가 며칠 전 다시 떠났습니다. 걱정스러운 딸의 얼굴을 보며 괜찮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도윤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정을 떠나보낸 지 벌써 7년이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일상에 파묻혀 외로움을 잊으려 애썼지요. 작은 독립서점을 운영하며 책과 함께하는 조용한 삶이 나름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이 불편해지고 나니 곁에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병동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바쁘게 지나다니기만 했고 면회 온 지인들도 어색한 위로 한마디 남기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지요. 병동 코디네이터가 오늘 오후부터 전담 간병인이 온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어차피 낯선 사람일 테고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경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윤 씨. 도윤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얼굴이 묘하게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와 차분한 미소, 그리고 어딘가 친숙한 눈매. 도윤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그 얼굴을 본 적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연 역시 잠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혹시 수정이. 네, 수정 언니. 장서연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아내였던 수정과 대학 동아리에서 함께했던 지인이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때 수많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스쳐 지나갔던 얼굴 중 하나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먼저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도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수술 부위의 회복 정도를 살펴보고 통증 정도를 확인하며 앞으로의 재활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지요. 도윤은 서연의 전문적이고 능숙한 손길에 놀랐습니다. 부드럽지만 정확한 움직임, 환자를 대하는 세심한 배려.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도윤의 다리 위치를 조정할 때 그녀의 손이 도윤의 허벅지에 잠시 닿았습니다. 치료를 위한 자연스러운 접촉이었지만 도윤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에 당황했습니다. 여성의 따뜻한 손길, 은은한 향기,
가까이에서 들리는 차분한 숨소리. 서연 역시 도윤과의 물리적 거리가 주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상적인 업무였지만 이 남성이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요. 서연이 정리를 마치고 나서자 병실에는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지요. 완전한 외로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가 남긴 여운이 있는 정적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돌보는 모습, 조심스럽게 상처를 살펴보던 집중된 눈빛, 그리고 치료 중에 스쳐간 따뜻한 손길. 도윤은 자신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지내온 7년 동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죄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요. 서연 역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며 밤낮으로 일에 매달려 온 지 3년. 생계에 쫓겨 감정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리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도윤의 슬픈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수정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지내온 그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에서 묘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서연이 자신의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지요. 꿈에서 깬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리운 아내에 대한 그리움의 연장인지 아니면 서연이라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설렘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연도 잠들기 전까지 도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수정 언니가 늘 자랑하던 남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온화하고 신중하며 슬픔을 혼자 견디려는 강인함까지.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재활 과정에서 과연 이 미묘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두 사람 모두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는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예고하듯 고요한 밤바다에 작은 파도들이 속삭이고 있었지요. 실화사연 2장 서로 다른 빈자리. 2장 서로 다른 빈자리.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도윤에 대한 생각으로 제대로 잠들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집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민준이의 아침을 챙기고 학교에 보낸 후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이혼 후 3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낮에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밤에는 간병일을 해왔지요. 경제적 압박은 늘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럴수록 더욱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간병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만의 직업 윤리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돌보고 절대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정한 원칙이었지요. 502 호 앞에 서자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의 미묘한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침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그는 서연을 보자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재활은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서연은 전문적인 톤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모습이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혼자서 아침을 해결하려다 흘린 듯한 물기가 잠옷에 묻어 있었고 머리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지요. 우선 세면부터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다가서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정도는 혼자. 환자분께서 무리하시면 회복이 늦어져요. 지금은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말에 도윤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능숙하게 도윤을 침실 세면대까지 휠체어로 이동시켰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도윤의 얼굴을 닦아주는 서연의 손길은 부드럽고 세심했습니다. 도윤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연 역시 도윤을 돌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상적인 업무였지만 이 남성에게는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요? 수정 언니가 생전에 자랑하던 남편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아침 재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도윤이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도왔습니다. 고관절 수술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지해주며 상체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지도했지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서연의 말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조급해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발 없이도 조금은 버텨야 하지 않을까요? 무리하시면 다시 수술대에 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서연의 경고에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성급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도윤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병원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봐 죽과 반찬을 정성스럽게 데워서 가져왔습니다. 도윤은 그런 서연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환자분의 영양 관리도 간병인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도윤에게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학교 잘 다녀왔니? 숙제는 했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밤늦게 집에 오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였지만 그래도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엄마, 언제 집에 와? 오늘도 늦을 것 같아. 혼자서 저녁 잘 먹고 일찍 자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한편 도윤은 홀로 병실에 남겨져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점 직원에게서 온 전화를 받으며 가게 운영에 대한 걱정을 했지만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혼자 바라보는 풍경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보던 바다였는데 이제는 그 추억마저 아프게 느껴졌지요. 저녁 시간이 되어 서연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의 저녁 식사를 도우며 오늘 하루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통증은 어떠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괜찮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도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서연은 도윤의 잠자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베개를 고치고 이불을 덮어주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정성스러웠습니다. 푹 주무세요. 내일도 재활 열심히 하셔야 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연이 병실을 나서며 문을 닫을 때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이 여성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서연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도윤을 돌보는 일이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외로움이 자신의 외로움과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더욱 안쓰러웠지요. 아파트에 도착해 잠든 아들을 확인한 서연은 거실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간병 일지를 작성하면서도 자꾸만 도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간 도윤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남긴 따뜻한 기운이 병실 곳곳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이었지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잃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서연은 이혼 후의 경제적 부담과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하지만 이제 그 빈자리들이 서로의 존재로 인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병원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502호에서는 새로운 감정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지요. 환자와 간병인이라는 관계를 넘어서려는 마음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며 새로운 이야기의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서연이 만난 지 사흘째 되던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6시경 갑작스럽게 병원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인근 송전탑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지요. 병동 곳곳에서는 비상등만이 어둑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응급 상황에 대비했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병원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소라면 금세 해결될 일이었지만 이날은 복구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502호 병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거센 바람과 함께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병실을 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휠체어에 앉은 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있다는 생각에 막막함이 밀려왔지요.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겠지만 몸이 불편한 지금은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휴대용 랜턴을 들고 있었지요. 괜찮으세요? 정전이 되어서 걱정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목소리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오셨네요. 혼자 있으니까 좀. 도윤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랜턴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도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병실 내 의료 장비들이 모두 멈춘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환자를 살피는 것뿐이었지요. 통증은 어떠세요? 체위를 좀 바꿔드릴게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도윤의 자세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수술 부위에 압박이 가지 않도록 베개를 다시 배치하고 다리 위치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접촉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시각적인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두 사람은 더욱 예민하게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서연의 손길이 도윤의 어깨와 등을 지나갈 때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성의 따뜻한 체온, 은은한 향기,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의 감촉. 서연 역시 어둠 속에서 도윤을 돌보며 평소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문적인 간병 업무였지만 이 남성에게만은 특별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지요. 호흡을 깊게 해보세요. 긴장하시면 통증이 더 심해져요. 서연이 도윤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도윤의 피부에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미묘한 전기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맞춰 도윤은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바다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윤의 긴장이 점차 풀어졌습니다. 서연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많이 편해지셨네요. 서연이 도윤의 맥박을 다시 확인하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도윤의 손목 위에 얹혀 있었지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살다 보니 집이 무너진 뒤에 조용한 게 제일 무섭더군요. 그의 말에는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혼자 견뎌온 7년간의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불안함까지. 서연은 대답 대신 도윤의 손목을 살짝 더 감쌌습니다. 말보다는 따뜻한 접촉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서로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를 위한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단순한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두 사람은 그 고요한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어둠이 만들어낸 특별한 공간에서 평소라면 절대 나누지 못했을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드디어 전기가 복구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켜진 형광등 불빛이 병실을 환하게 밝혔지요. 밝은 불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본 두 사람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친밀한 접촉이 갑자기 의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연은 재빨리 손을 뗐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것을 숨기려 애쓰며 랜턴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괜찮아지셨네요. 정전으로 놀라셨을 텐데. 서연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그 특별한 순간들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지요. 도윤 역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과 안정감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료 간병인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젯밤 정전 때 502호에서 간병인이 오래 있었다더라. 환자랑 많이 가까워 보이던데. 아기는 없었지만 병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이런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은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도윤에게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것 같아 불안했지요. 점심시간 병원 휴게실에서 한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서연 씨, 502호 환자분과 많이 친하시네요. 부러워요.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록 농담이었지만 자신의 직업적 평판에 금이 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간병인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편견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문이 퍼진다면 앞으로 일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었지요. 오후에 병실로 돌아간 서연의 태도는 전날 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더욱 전문적이고 거리감 있는 모습이었지요. 도윤은 그런 변화를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어젯밤 그 특별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서연에게 부담이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어젯밤 일로 불편하셨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응급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같은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자신 때문에 서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에서 환자와 간병인이라는 관계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을 넘나드는 것은 서연의 직업적 평판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었지요. 도윤은 그런 현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 서연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퇴근하며 병실 문을 나설 때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연 역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윤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직업적 윤리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져만 갔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감정의 균열이 점점 벌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는 어젯밤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요. 환자와 간병인이라는 경계선 위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두 마음. 과연 이들은 이 위험한 감정의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정전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재활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그날 오후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유독 예민하고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더 천천히 하시죠. 아직 무리하실 단계가 아닙니다. 물리치료사의 신중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성급하게 운동 강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하고 억지로 더 많이 움직이려 애썼지요. 제 몸인데 제가 더 잘 아는 거 아닌가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신경질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서연이 치료실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휠체어의 발판을 걷어차듯 내리며 화를 내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내 몸인데 내가 좀 하겠다는데 왜 다들 말려요? 도윤의 폭발적인 반응에 치료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당황했고 다른 환자들도 시선을 돌렸지요. 서연은 한 박자 쉬고 차분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이런 반응이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서연의 조용한 목소리에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좌절감이 서려 있었지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빨리 걷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건 혼자선 못해요. 서연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도윤의 분노 뒤에 숨어 있던 진짜 감정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지요. 도윤은 그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조급해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걷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모습을 되찾고 싶었고, 무엇보다 서연 앞에서 초라한 환자가 아닌 온전한 남성으로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직접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환자와 간병인이라는 관계, 그리고 최근 들려오는 소문들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졌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도윤의 사과에 치료실 분위기가 다시 누그러졌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서연의 위로 어린 목소리에 도윤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인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요.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간병 업무를 마치려 했습니다. 최근 들어 도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병원 내 소문도 신경 쓰였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간병인으로서의 경계를 지키려 애쓸수록 도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더욱 선명해졌지요. 하지만 퇴근을 준비하던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창문을 통해 병원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도윤이 혼자 재활 보행대를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의료진의 감독 없이 혼자서 위험하게 재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한 다리에 조심스럽게 체중을 실으며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보려 애쓰고 있었지요.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혼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 휘청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도윤을 보며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서연은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혼자서 하시면 위험해요. 서연의 목소리에 도윤이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킬까봐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아, 서연 씨. 그냥 조금만. 넘어지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서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빨리 나아지고 싶어요. 이런 모습으로만 있기가. 도윤의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당신 앞에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만 있기가 싫어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지요. 서연은 도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나약함에 대한 거부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서연은 도윤의 팔을 살짝 지지해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요. 저녁 노을이 병원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의료적 지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담긴 접촉이었지요. 서연 역시 도윤을 지지해주며 그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단순히 건강을 되찾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복은 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함께 회복되어야 해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었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말이 마음 깊숙이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연 씨가 있어서 정말 많은 힘이 돼요. 도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서연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계속되면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감정에 빠져들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지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서연은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병원의 저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실로 돌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일찍 들어가세요. 도윤의 배려 어린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자가 간병인을 걱정해주는 따뜻한 마음씨가 고마웠지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편히 주무실 수 있게 정리하고 갈게요. 서연은 도윤의 잠자리를 정리해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베개를 고치고 이불을 덮어주는 그녀의 손길에는 특별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푹 주무세요. 내일은 좀 더 체계적으로 재활 계획을 세워볼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연이 병실을 나서며 문을 닫을 때 도윤은 그녀가 떠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도윤에 대한 감정이 점점 깊어져가는 것을 느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라는 직업적 한계, 환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키우고 있는 아들에 대한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했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지요. 서연은 거실에 앉아 간병 일지를 쓰면서도 자꾸만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정원에서 나눈 대화와 그때의 따뜻한 순간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넘어야 할 벽들도 높아져만 갔습니다. 환자와 간병인이라는 관계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병원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502호에서는 새로운 감정의 파도가 일고 있었지요. 말해지지 않은 욕구들이 서서히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입원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딸 지우가 깜짝 귀국한 것입니다. 24살의 지우는 아버지 걱정에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비행기표를 끊고 온 것이었지요. 아빠, 병실 문이 열리며 밝은 목소리와 함께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지요. 지우야, 갑자기 왜? 학교는 어떡하고? 아빠가 다치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교수님께 사정 말씀드리고 왔어요. 지우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기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상통화로만 보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야윈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요. 바로 그때 서연이 점심 준비를 위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젊은 여성이 도윤과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요. 아, 서연 씨. 제 딸 지우입니다. 도윤이 서둘러 소개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지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간병을 담당하고 있는 장서연입니다. 아, 간병인 선생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지우는 밝게 인사하며 서연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로 간병인이 잘 돌봐준다고 여러 번 언급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구나 싶었지요. 점심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우가 가져온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들과 서연이 준비한 건강식이 함께 차려진 소박한 식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캐나다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연은
도윤의 회복 상태에 대해 설명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아버지와 서연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듯한 교감. 아빠, 많이 편해 보이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도움받는 걸 정말 어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여요. 도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딸의 예리한 관찰력에 놀랐기 때문이지요. 그런가? 서연 씨가 워낙 잘 돌봐줘서. 네, 아버님께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회복이 빨라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지우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를 더욱 확실히 느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죠? 정말 감사해요. 지우의 말에 서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세 사람의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병동 간호사가 급히 다가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잠시 병동장실로 와주세요. 상의할 일이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근 들려오던 소문들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봐야겠어요. 잠시만요. 서연이 자리를 뜨자 병실에는 아버지와 딸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이 기회에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기로 했지요. 아빠, 서연 선생님이 엄마 친구라고 하셨죠? 응, 대학교 동아리에서 함께했던 사이야. 장례식 때 인사만 간단히 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편해 보이세요. 지우의 직진적인 말에 도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한편 병동장실에서는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지요. 서연 씨, 환자와 과도하게 친밀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병동장의 말에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전날 밤 오래 머물렀다는 것, 그리고 평소에도 다른 환자들보다 특별히 신경 쓴다는 내용이에요. 서연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으로 행동하려 했어도 도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남들 눈에도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모두 환자 치료를 위한 적절한 간병 업무였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다른 병동으로 배치 변경하는 게 어떨까요? 병동장의 제안에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과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갑자기 닥쳐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적 평판과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병실로 돌아온 서연의 표정을 본 도윤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다음 주부터 다른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서연의 말에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우도 분위기가 급격히 변한 것을 느꼈지요. 왜 갑자기? 병원 사정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서. 서연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자신 때문에 소문이 생긴 것 같아 죄책감도 들었지요. 도윤은 서연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도윤이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병동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어요. 서연 씨는 완전히 전문적으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일이었어요. 도윤의 말에 서연은 고마우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나서려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이미 결정된 일을 바꾸기는 어려웠지요. 괜찮아요.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아니에요. 이건 옳지 않아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서연이 피해를 보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버지와 간병인 사이에 단순한 환자와 의료진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아빠, 잠시 밖으로 나가실래요? 선생님과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우의 제안에 도윤은 당황했지만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지우와 서연이 단둘이 남게 되자 젊은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를 좋아하시죠? 서연은 지우의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 표정이 달라진 걸 봤거든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처음으로 편안해 보이셨어요. 지우의 말에 서연은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시죠? 아버지를 단순한 환자로만 보지 않으시잖아요. 죄송해요. 서연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지우의 예상 밖 반응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잃고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아세요? 저도 유학 가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덕분에 지우는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복잡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도윤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며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했지만 끼어들 수는 없었지요. 무슨 이야기를 했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거예요. 지우는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서연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마지막 간병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간병인이 도윤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었지요. 정말 마지막인 거예요? 네, 내일부터는 김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경력도 많으시고 실력도 좋으세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서연 씨,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야말로 좋은 환자분을 만나서 일하기 편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확실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였기 때문이지요. 선생님,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지우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지우 양, 괜찮아요.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요. 서연은 가방을 정리하며 작별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도윤과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그럼 이제 정말 안녕히 계세요. 빠른 회복 기원할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서연이 병실 문을 나서자 502호에는 묘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지요. 밤이 깊어가며 도윤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과 함께 바라보던 그 바다가 이제는 다시 외로워 보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후회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말이에요. 도윤은 딸의 말에 긴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서연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도윤에 대한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닌, 시작인 것 같지만
시작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서연과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새로운 김 간병인도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지만 어딘가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요. 서연이 남긴 빈자리는 단순히 간병 실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퇴원 날이 되었습니다. 딸 지우와 함께 병원을 나서는 도윤의 발걸음은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목발에 의지하긴 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상태였지요. 재활병원 주차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도윤은 문득 재활정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과 함께 저녁 재활을 했던 그 정원이 아련하게 보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무언의 격려를 보냈지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첫날 밤 그는 서연이 준 간병일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기록된 회복 과정과 함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단순한 업무적 인사말이었지만 도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서연은 새로운 병동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502 호를 지나칠 때면 도윤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가 무사히 회복되었는지 퇴원은 했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병원 휴게실에서 동료 간병인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502호 환자가 무사히 퇴원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지요. 2주가 더 지난 어느 날 도윤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사 인사와 함께 시간이 되면 자신의 서점에 들러달라는 정중한 초대장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도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것도 사실이었지요. 며칠 후 서연은 결국 도윤의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도윤은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해안가 골목에 자리한 작은 독립서점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책들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서점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지요. 서연은 아들과 함께 서점을 둘러보며 도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배열된 책들, 독자들을 위한 작은 배려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씨. 카운터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와는 다른 일상적이고 편안한 만남이었지요. 도윤은 서연과 민준에게 차와 간단한 간식을 대접하며 서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작했던 서점의 역사, 지역 주민들과의 소소한 인연들, 그리고 책을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서연은 그런 도윤의 모습에서 병원에서 보았던 외로운 환자가 아닌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성숙한 남성의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이 어린이 코너에서 책을 읽는 동안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지난 시간들, 현재의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도윤은 서연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병원에서 느꼈던 감정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도 함께 말했지요. 서연 역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 혼자 키우는 아들, 경제적 부담, 그리고 사회적 시선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시간을 가지며 서로를 더 알아가기로 했지요. 환자와 간병인이 아닌 한 명의 남성과 여성으로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가끔 서점을 찾았습니다. 민준이 책을 고르러 오기도 하고 혼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러 오기도 했지요. 도윤은 그런 서연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며 강요하지 않는 따뜻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단순한 지인도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특별한 사이였지요. 도윤은 서점에서 낭독 모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문화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서연도 가끔 그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어 갔지요. 어느 겨울 저녁 낭독 모임이 끝난 후 서점에는 도윤과 서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던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그 시간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도윤 역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느꼈던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 그리고 서연을 통해 다시 찾게 된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두 사람은 그 겨울밤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나누고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과 서연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 남아있지요. 서연은 간병 일을 계속하면서도 서점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도윤 아저씨를 따르며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고요. 도윤은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 지우도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서연과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지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서로를 향한 진심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서로의 속도에 맞춰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쌓아가는 관계 말입니다. 지난 가을, 도윤은 간병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편지를 써서 서연에게 전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욕구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설 수 있는 용기일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혼자 서되 함께 걸을 수 있는 관계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서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오랫동안 웃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안가 작은 서점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책장 사이로 들려오는 조용한 웃음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오늘도 서로에게 다가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중년의 사랑이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진정한 만남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천천히 다가가는 관계야말로 가장 든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께도 서로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인연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